자,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과 지구를 학습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좀 배워봅시다. 지역과 지구는 실은 이제 연계되어 있어요. 용도, 지구가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을 되는 거지만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무관합니다. 무관해서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보세요. 자, 용도 지역상의 기본적 평면적 규제가 있는데 반하여 용도 지역에서는 보충적 입체적 규제를 했던 거죠. 그 용도적 제한은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 있지만 용도 지구 제한은 네거티브 규제로 되어 있고, 이 과정에 이제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무관한 독자적 특정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거고 행위 제한이 개별 법령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별 법령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녹지법,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개별법에서 따로 제한한다.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면은 일단은 이제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보안상 필요성에 따라 요청이 있었을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일단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이쪽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이렇게 철책이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산신령님께서 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내 땅에 집 짓지 마라라고 한 말씀하고 계시네. 그 아래쪽을 보니까 군인 아저씨께서 총을 들고 서서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데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하면은 시외곽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이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이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심연목관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존된 산지 안에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상에 보니까 여기 청춘 남녀 여가 휴식 즐기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다 지정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정에 따라 행위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 이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단어 때문에 한번 보실랍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걸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설악산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에 지정되는 자연공원이 있고요. 자연공원이. 그럼 좀 전에 봤던 표현은 뭐였죠?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그래서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자연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형식으로서 용어를 그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목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목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 여러분 그림상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점선으로 둘러쳐진 이 영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된 곳에서는 그 시가화 유보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보기간이 설정되고 그 유보기간 안에서는 건축행위 등 여러 가지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고 계시는 국토계획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가화 조정은 따로 좀 더 상세하게 배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매나 인접한 토지에 걸쳐 지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 토지에 걸쳐 지정되는 모양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여기인데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따로 정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4가지 용도구역이 있고,
자, 여러분들은 용도구역은 이제 세부내용부터 다음에 또 생생하게 학습하더라도 기본 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용도구역을 좀 전에 제가 명칭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 네 가지 용도구역에서 여러분이 학습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각각의 지정권자는 분명히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정의 목적에 관한 건데요. 개발지향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 등에 따르는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제정된 따로 법률 정한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이다라고 보통 약칭으로 개특법이라는 법률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여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에 따라 이제 제정된 법률의 이름이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목적이 시가와 조정구역인데요. 보통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목적이고, 이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상의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따로 배운다고 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그에 인접한 토지에 걸쳐 지정이 가능한데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용도구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 우리 법에 도입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또 용도구역이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질수록 허용하는 겁니다. 표현 한번 익혀보실랍니까? 입지의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라는 거지.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고요. 그럼 여기는 뭔가 다른 것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말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도 구역을 우리가 이제 5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구성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넘어가시고 자 봅시다. 자, 용도 구역은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용도 구역은 애당초 지정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정하게 되는데, 보세요. 구역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어 자체가. 각각이 다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는 4가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용도구역 4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보전을 목적으로. 그런데 아래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한다? 이건 개발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개발 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서 서로 같은 용도구역이라는 명칭은 쓰지만 서로 좀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앞글자 따서 기억을 해보기로 했죠. 용, 기도, 지입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두 번째가 실은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야. 그런데 왜 그러면 두 번째에 넣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6번에 추가로 빼놨느냐? 그게 바로 이런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용도구역이라도 2번, 기존의 2번 용도구역 하나 이걸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별개로 쓰는 이유가 목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오면은요, 그 이제 행위 제한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봅시다. 우리 용용, 기도, 지입 6가지가 있다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개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라니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관리계획 결정인데 여기 개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용도구역은 보전 목적이다라는 거죠. 기본 4가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4가지가. 그러면 자, 보전이란 말은 개발과 상대적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상대적 의미로. 그럼 보전 공간이라는 의미는
공적 개발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도시계획사 말하고